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시간,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사실 너희가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거든. 그냥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다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이제 기호화하는 것 뿐이야. 자, 해볼게. 자,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이 NPR이라는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냐면은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얼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 얘를 이제 우리가 기호한 게 NPR이잖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요 NPR 요 상황에서 이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뽑아서 배열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영이, 지원이, 그 다음에 채영이, 또 지헌이, 나경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배열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배열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5명 중에 1명이 오는 거잖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후보는 4명이 되는 거고, 또 앞에 2명이 와 있으니까 얘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는 3명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OP3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우리가 요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상황을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중복순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5명 중에서 이제 청소당번을 정한다고 하자. 그래서 뭐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이제 청소당번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청소당번이 1일차에 한 사람이 2일차에 할 수도 있고 2일차에 한 사람이 3일차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청소당번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1일차에서 우리가 후보를 정하는 방법은 5가지가 될 거고, 2일차에도 후보는 5가지인 거야. 3일차에도 5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중복을 허락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너희 잘 알고 있는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파이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제 알개를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상황. 우리가 얘를 이제 n파이r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때 이제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제 5파이3이 되는 거고, 그 계산은 5 곱하기 5 곱하기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은 게 얘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마치 얘가 지수처럼. 그래서 n의 얼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냐? 그러면은 이제 밑에 그 이번에 함수의 개수 이런 것도 너네가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다 배웠던 건데 기호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x에 이제 얼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고 y에 이제 n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이제 배운 게 첫 번째로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가 고를 수 있는 건 n개. 두 번째 입장에서는 앞에 거 제외하고 n-1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는 NP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 이제 NCR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수 1에서 다 배운 얘기잖아. 근데 이제 사실 너네가 문제 풀면서 이미 구했던 얘기야.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1번 애가 고를 수 있는 후보 n개, 2번 애 입장에서도 n개, 3번 입장에서도 n개가 돼서 n의 얼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걔를 기호화해가지고 n파이r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새롭게 배우는 건 없어. 우리가 개념적으로 내용을 새롭게 배우는 건 없고, 그냥 요 상황을 이렇게 이제 기호화할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은 어려울 게 전혀 없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자, 1번. 자, 서로 다른 5개의 과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5개의 접시 A, B, C, D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으려고 하고 두 접시 C, D에는 과자가 1개씩만 담기도록 해달래. 자, 그러면은 뭐 우리 편의상 과자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 1, 2, 3, 4, 5. 그리고 접시는 A, B, C, D, E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C, D에는 과자가 1개씩만 담겨야 된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먼저 C에 들어갈 과자 하나 정해주는 방법의 수는 5가지가 될 거야. 그럼 이제 C는 끝난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과자 하나 집어넣었을 거고 과자는 4개가 남는 거지? 근데 그 4개의 과자 중에서 D에 들어갈 과자 또 하나 정해. 그게 이제 4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자는 3개 남고 접시도 3개 남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과자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접시가 3종류씩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과자가 어느 접시에 들어갈지 3가지. 두 번째 과자 입장에서 3가지. 세 번째 과자 입장에서도 3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를 기호화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긴 하거든. OPE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C, D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 파이 3 3개의 과자를 3개의 접시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호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너네가 이제 공수 원일 문제를 풀어보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순열은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어. 팩토리얼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을 때려버리면 되지 굳이 얘네들을 우리가 기호로 쓸 필요는 사실 없다. 그러니까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도 너네가 공수 2에서 내가 이제까지 계속 공수 2라고 그랬네. 공수 1인데. 공수 1 순열 조합하면서 너희가 분명히 풀어봤을 법한 문제야. 해볼게. 자, 3개의 숫자 4, 5, 8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중복을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러면 이제 반드시 5를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후보는 각각 3가지씩 있는 거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일단 3의 4제곱, 뭐 3 파이 4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5를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이 전체 상황 안에서 5라는 숫자를 한 번도 안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3번 사용할 수도 있고 4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냐?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거는 이 상황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4번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우리는 뭘 이용해주면 될 것 같냐면 그러면은 전체에서 5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여사건을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5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4하고 8 2개씩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5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하고 8만 사용한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81에서 16 빼주니까 65가 되겠지. 65. 자, 그럼 뒤에 3번 문제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바로 같이 볼게.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이제 중복을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5만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1개의 숫자만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하고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도록 해달래. 1, 2가 모두 포함.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1,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 거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지금 1, 2, 3을 중복 사용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의 4제곱이다라는 건 바뀌지 않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3개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3의 4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1, 2를 모두 포함한대. 1도 포함하고 이거 이렇게 쓰지 말자. 자, 2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는 1을 포함하고 그리고 2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여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면 되냐면 1을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2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빼줘야 되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얘를 빼줘야 되니까 첫 번째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야.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입장에선 2, 3 두 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2의 4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지 않냐?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1, 3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배우기를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뭘 빼줘야 되냐면 N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카운팅했고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카운팅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뭘 빼줘야 되냐면 1, 2를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 2를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3만 썼다는 얘기니까 3, 3, 3, 3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너희가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1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같은 얘기가 이제 2와 3을 이용했다는 얘기잖냐? 그 다음에 2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1하고 3을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만 이용하는 경우를 2번 뺀 거거든. 여기에서 2번 뺀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 경우를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집합으로 생각해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로 생각해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자, 그러면 사실 4번 문제 같은 건 이제 너무 쉽지. 4번 문제. 자, 이 모스부호라는 게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사용해서 만든 전신 부호인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종류의 모스부호를 2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호는 4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2번 사용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짝대기 쓸 수 있고 여기도 동그라미 짝대기 쓸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가 되는 거잖냐?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그 모스부호 2개를 가지고 3개 이상 6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3개 이상 6개 이하니까 3개 쓰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2가지가 되니까 2의 세제곱 되는 거잖냐? 나 이제 친절할 만큼 친절하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3개 이상 6개 이하면은 4개 쓰는 경우, 5개 쓰는 경우, 6개 쓰는 경우 이렇게 4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서 2-1분의 첫째 양 지금 2의 세제곱 8이고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1이니까 생략 128에서 8 빼주니까 1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너무 쉽지? 사실 중복순열은 안 찍으려고 그랬어. 중복순열은 진짜 안 찍으려다가 그래도 5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기호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자. 5번. 자, 5번은 자 지금 집합 X라는 애가 1, 2, 3, 4, 5, 6을 가지고 있고 X가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제 Y는 1, 2, 3, 4 가지고 있다. Y는 1, 2, 3, 4. 자, 그때 이제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야, 그러면은 지금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라고 했는데 얘들아 곱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를 적어도 하나 넣으면 되는 거잖냐?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가 되는 거야, 곱은. 그럼 우리 지금 주구장창 앞에서 했던 얘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곱이 홀수가 되는 상황은 홀수들만 뽑은 상황이 되는 거잖냐? 홀수들만 뽑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사건 이용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원래 이제 전체 함수의 개수는 1입장에서 4가지, 2입장에서도 4가지. 그래서 4가지씩 6번이니까 4의 6제곱이 될 거라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기호화한 게 4파이 6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뭘 빼주면 되냐? 곱이 홀수가 되는, 홀수만 뽑은 상황 빼주면 되는 거지. 홀수만 뽑은 상황. 그러면 1입장에서 1, 3, 2입장에서도 1, 3. 2가지씩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2의 6제곱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2파이 6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너무 쉬워. 할 게 없어. 마지막 6번. 자, 6번은 A라는 애가 이제 0, 1, 2, 3. 0, 1, 2, 3.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F2 곱하기 F3. F2 곱하기 F3이 0이 아니래. F2 곱하기 F3 곱했는데 0이 아니란 얘기는 F2도 0이 아니란 얘기고 F3도 0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F2가 0이 아니란 얘기는 F2는 1 또는 2 또는 3 되는 거잖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가지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F3도 3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0 입장에서는 0, 1, 2, 3으로 대응될 수 있고 1 입장에서도 0, 1, 2, 3으로 대응될 수 있으니까 F0이랑 F1 얘네들을 집어넣어주는 방법의 수는 4가지씩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답은 14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그래서 너무 쉬운 주제니까 뭐 얘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끝!